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릉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릉에 유명하신 미성 부동산의 오찬선 소장님과 강릉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할까 하고 모셨습니다. 네, 오찬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강릉에 뭐 어디 인터넷을 들어가도 그렇고 뉴스를 들어가도 그렇고 지금 뭐 제7공원인가요? 그쪽에 이제 분양되려고 하는 아파트 때문에 뭐 시청 관계자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조성 가격이 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또 여기에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분양을 뭐 제한해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는 강릉의 부동산의 특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지금 강릉 부동산의 핫한 이슈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부동산이라고 하면 가까이 오는 게 아파트가 가장 관심거리일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자이 아파트가 2020년 연말에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분양이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그 1순위 아닌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강릉 7공원 롯데캐슬이라든가 강릉 2공원의 코롱 하늘채가 연달아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유천지구나 강릉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유천지구 특히 준공을 앞둔 유승 한레드 아파트도 높은 프리미엄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었고, 주변의 신축급 아파트들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 시민 두 사람만 모여도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맞아요. 나누고 네. 19세 이상만 되는 모든 시민들이 청약을 할 것이라는 여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강릉 부동산이 지금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지금 네. 뭐 청약 순위에 대해서 네네네.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이라는 걸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청약을 하지 않고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는 현금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청약을 먼저 시행을 하고, 청약에서 당첨이 되고 그 미분양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청약과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초기에는 이미 청약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분양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순위가 지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저희 이제 자이 아파트에서도 1순위가 아니면 아예 이제 조건에 들지도 못했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럼 1순위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예, 청약의 이제 1순위, 2순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청약 저축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강릉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라 하면 뭐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뭐 조정 지역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규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6개월만 경과한 상태에서 그 평형별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금액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순위에 해당되시면 이제 청약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2순위까지는 아예 안 가죠. 1순위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네. 기본 조건을 일단 충족을 하셔야지만 청약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보면은 소장님 네. 그 뭐죠? 우선 순위, 네네. 그러니까 1순위보다 더 높은 네.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 신혼부부들 네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던데요. 네. 그런 조건들은 이
그 아파트에 몇 프로 이상을 이렇게 네. 떼가지고 네. 그 사람들한테 특별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알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예. 일단 그 순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이제 청약 평형별 청약 가입 기간 6개월 지나고 금액을 충족하시면 1순위가 되고 청약 조건에 보면 특별 공급이 있고 또 일반 공급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노부모 복량이라든지 네. 다자녀라든지 또 그 기간 추천,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뜨면 모집 공고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해당이 되는 게 특별 공급이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특별 공급을 하는 게 더 좋은지 1순위로 하는 게 더 좋은지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1순위보다는 그게 더 당첨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네네네네.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 공급을 일단 제외하고 1순위 중에서도 이제 선순위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분양한 자이 아파트의 분양 공고를 참고를 해보면 1순위 중에서도 전용 면적 이하가 있고 전용 면적 초과가 있습니다. 네. 그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평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30평대 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한 33평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용으로 보면은 보통 한 25평 정도 이렇게 25평,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말씀드릴 때 아파트 평수. 네, 공급 네.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33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1순위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에도 넣을 수 있고 이상도 다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순위라고 말씀하는 거에 조금 확률을 높여보려면 85제곱미터 이하에서만 이제 이번에 40% 전체 신청한 공급 세대 중에서 1순위 중에서 40%를 가점제를 적용해서 추첨을 하는데요. 그 가점 기준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했는데요. 요번에 총점이 84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84점에 해당하는 가점 대상자 되는 중에서 40%를 그렇게 추첨을 하고요. 나머지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을 다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을 시켜드리는 네, 그런 네, 네.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높지 않다 그러면 네. 1순위에서 그 60% 안에서 이렇게 네네. 추첨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운이네요. 그렇죠. 추첨은 아무래도 운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 강릉 지역은 그동안 로또 당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워낙 경쟁률이 심해져가지고. 약간의 로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네. 뭐 분양은 이제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내기는 했어요. 냈는데 어라 당첨이 됐네. 네. 당첨이 됐는데 내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 이곳을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네. 좀 무섭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모두 현금을 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대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이 어떤 아파트 그 대출로 네. 들어가지는데요. 은행 네. 대출로 들어가지는데 그렇죠. 왜 어떤 분들한테 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뭐 현관 정도만 내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네네네. 나머지는 다 은행이 가져가 있는 상태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 계약금을 낼 거고 중도금을 낼 거고 잔금을 내게 되는데 네. 그렇게 그 자금 운영은 네네. 어떻게 해줘야지 좀 네네. 영리하게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청약도 중요하지만 자금 관리를 먼저 해야지 네. 낭패를 당하지 않으실 텐데요. 네. 일단 말씀 중에 아까 이제 추첨해서 당첨이 되는 것도 제가 선순위,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도 정말 신중하셔야 할 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양 가족 수라든가 청약 가입 기간이라든가 무주택 기간 이것을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당첨이 되었더라도 서류 심사에서 내가 잘못 체크를 해서 당첨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워서 어떻게 예, 정확히 네. 잘 네. 하셔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고 네. 또 한 번 그렇게 당첨이 되신 분은 그 청약저축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그 다시 재가입을 통해 가지고 청약 기간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통 아파트의 이제 자금은 대부분 청약이 되면 기본으로 10%를 계약금으로 네. 산정을 하고요. 60% 정도를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잔금의 30%를 이제 나머지로 남겨놓고 이렇게 네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첨이 돼서 처음에 돈이 얼마 필요한가? 그러면 계약이 예를 들어서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3억 5천이다. 네. 그럼 10%인 3,500만 원만 아, 처음에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요즘에는 대출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통해서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고요. 상가나 토지보다도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이제는 그 소득 증빙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심사를 통해서 중도금 대출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자비로 계속 10%씩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큰 자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 이거는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네, 좀 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보통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무이자로 이렇게 네, 대출을 네. 내주는 네네네.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기존에는 거의 무이자였어요. 네. 결론은 이자를 분양사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네. 중도금이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분양가 책정에서 조금 원하는 가격대 책정을 못 받거나 여러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금도 유이자로 분양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유이자로 많이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한 2년 전에 유승 한내들이 네. 강릉 지역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유이자로 했던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이번 70 아니고 자이 아파트, 자이 네. 아파트는 민간이 지금 해서 분양을 하는데 유이자가 아니고 거기는 무이자예요. 무이자로. 예, 그러니까 네. 무이자든 유이자든 일단 금방 분양자가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유이자다 하더라도 이제 분양사에서 이자를 먼저 대납을 하시고 네네. 나중에 잔금 칠 때쯤 됐을 때 네. 유이자 부분을 이제 그때 후납으로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잔압으로 미리 갚으셔도 되고요. 네네. 네, 그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내가 네. 이 돈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가 현금이 이제 한 그 금액의 한 3분의 2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네. 뭐 대출 받아서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리가 안 되게 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분양 아파트를 내가 3억 5천이든 뭐 5억이든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10% 계약금, 60%는 중도금, 네. 30%는 잔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 최종적으로 내 돈이 그럼 얼마가 필요한가? 그러면 보통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이 거의 40%에서 60% 정도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분양가의 최대 60%를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억 아파트다. 그러면 3억 정도가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 최종적으로 2억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끊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와 닿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요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점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아파트를 분양권을 사가지고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네. 돈을 이렇게 불리는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전매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공이 안 됐을 때 사고 파는 거를 전매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그 수도권 쪽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서울 네. 쪽에는 이제는 전매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네. 규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네. 서울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조정 지역이라든가 투기 지구로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네. 좀 전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의 부동산이 왜 핫한가 보면 강릉 지역은 일단 이제 실수요자도 많이 있으시고요. 한 50% 이상은 그래도 실수요자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을 기존에 같으면 이게 실수요자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았었어요. 네. 최 한 10년 전만 했었어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도 투자자들이 이제 강릉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피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는 강릉 지역도 미분양이 아니라 아주 과열 경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매라고 하면 일단 청약 당첨이 돼서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 사고 파는 것을 네. 전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 지역은 그런 복잡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바로 전매가 가능하세요. 네. 가능한데 이제 투기 세력이라든가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이 오른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전매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전매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현재 강릉 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있었던 것은 유천지구가 공공택지로 개발이 되면서 1년간 전매 제한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전매 제한이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가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규제 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자이 아파트는 공원 사업이 아니고 그냥 민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 없이 바로 계약과 동시에 팔 수 전매가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지금 7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 시민들이 많이 이제 접해서 아실 텐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서 전매 제한 없는 게 그러니까 꼭 택지 사업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규제적도 아니어서 전매 제한이 없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있어서. 강릉 너무 이제 투기 세력이 투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네. 투기 세력도 좀 있다 보니까 강릉 지역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 네. 강릉 지역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전매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슈가 되고 있다 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전매 네. 제한을 둬야 된다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것도 하려면 강릉시 조례를 통해서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네. 분양 공고가 되면은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분양 공고되기 전에 그런 사항이 다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뜨는 겁니다. 네. 이제 분양 공고가 네네. 그런 7공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예정이 네. 돼 있다고 이제 네. 공공연하게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예, 많나요? 많이 있고요. 네. 지금 홈페이지가 이미 롯데 7공원 롯데캐슬에 대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더라고요. 네.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6월 예정이라고 이제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8월 분양 예정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전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왜 일단 분양을 받으면 네.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 막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붙어요? 보통? 그거는 주인 마음입니다. 예, 지금 보면 네. 이제 유천지구의 유승 한내들을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는 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러면서 단계를 걸쳐서 이제 프리미엄이 조성이 되었고 거의 2년 넘게까지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자이를 예를 들면
분양과 동시에 벌써 1억 이상. 네. 예, 실제 거래는 1억이 깜짝 되지 놀랐어요. 않은 걸로 네.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00년이 그렇게 이제 호가를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네. 이제 강릉 부동산이 네.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분양되자마자 뭐 억억하는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네. 지금 이제 7공원 같은 경우에도 뭐 분양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각종 언론기관이나 인터넷상을 봐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속초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런 프리미엄, 그러니까 분양가가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제 저희는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그 네네. 7공원의 지금 부동산 이게 과도하게 분양가 네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높아질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시행사 측도 어쨌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고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를 더 싸게 한다는 건 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제 조율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자 측은 이익을 남겨야 네.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네.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7공원과 2공원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할 땅을 지정을 해 두었다가 그걸 사들여야 되는데 미처 사들이지 못하고 이미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러면 그 공원을 해제해주면 이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자금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자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하고 일정 부분을 사업 부지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 주체하고 지자체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죠. 사업 주체는 네. 이 정도를 해야 내가 손해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고, 네. 그럼 지자체에서는 또 우리 강릉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좀 최대한 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공도장 이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 하면서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사업 주체 측에서는 비용이 자꾸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자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분양한 자이 아파트는 한 1,14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롯데캐슬은 그 이상이 이상에 된다. 당연히 그 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이제 분명히 보여지고요. 네. 00년 하게 뭐 1,300선 뭐 얘기가 네.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세컨하우스로 해가지고 네. 각 도시 쪽에서 많이 이쪽을 보고 네. 있는 중이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도 또 이런 네. 곳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강릉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고요. 예. 거의 뭐 다들 그래 제2의 제주도다. 네, 지금 분위기가. 그런 예.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부동산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도 많이 가고 하시는데 일기예보라 그래야 되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예, 네. 일기예보에 따라서 이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강원도 강릉은 이제 뭐 비행기 길도 가까이 있고 네. KTX도 있고 네. 이제 자가를 이용하기에도 고속도로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분들이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좀 생각되는 강원도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또 인근에 펜션 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홀 독채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현지 사람들도 새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고, 또 외지 사람들도 이제 잠깐 옛날에는 세컨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오셨는데요. 네. 지금은
제2의 고향 정도? 네, 아예 네. 이제 정년 퇴직이라든가 예. 이제 했을 때 은퇴하고 귀촌을 하시는 이제 사는 분들에게. 곳으로 네. 강릉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요즘 많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소장님이 또 강릉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물건도 가지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미송 부동산의 오찬선 소장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강릉 쪽에 지금 아파트들 뭐 지금까지 말씀은 하셨어요. 다시 네. 한번 신축되는 네. 예정인 아파트의 정보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다들 아는 내용인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 6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예정돼 있는 701에 홍제동 일대인데요. 롯데 캐슬이 한 1,307세대 규모로 6월 예정으로 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1이라고 교동 141번지 1호인가 그쪽인데요. 네. 시공사가 코롱에서 하는 하늘채가 688세대 규모로 8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는 작은데 교동 61-2 일원으로 교동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있었어요. 이미 네. 한 3년 전부터 이제 조합 아파트로 했던 건데 이번에 경남 기업에서 다시 456세대 규모로 9월 분양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건 이렇게 있고요. 또 최근에 주문진 영진 쪽에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그 과루 아파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규모 되는 공동주택 사업은 한 4군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강릉시청 시정 소식에 들어가 보면 네. 공고 공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꽤 여러 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네, 네, 이런 소규모로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강릉 쪽에 이제 부동산이나 아파트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오찬선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뭐 몇 가지라도 좀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쪽, 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토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소장님을 제가 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